11월 20일 금요일 오전 11시 36분 53초, 54초. 자, 오늘도 39분 증권방송.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텔레그램에 주식 돋보기 가치 투자 클럽. 매번 하는 얘기지만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이거랑 똑같은 거야. 영어는 없어. 생방송 하다 보면은 나는 또 저는 매일경제TV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 출발 오늘의 증시 진행을 하고 있는 최이마 앵커입니다. 11월 30날부터는 아마 7시 반부터 이게 땡겨질 것 같아요. 개편이 있어서. 잘해서. 뭐 못해서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방송 하다 보면은 인사하잖아. 오프닝으로 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내가 맨날 하는 거는 1시간 빠른 증권 정보 출발 오늘의 증시. 1시간 빠른 그건 멘트는 이제 내가 쓰는 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뭐 감사합니다. 클로징 하는 거는 솔직히 영어는 없습니다. 네. 영어는 있어. 알았어. 진심을 담아서 하는 거야. 시장이 안 떨어지지. 안 떨어져. 원래 사실은 좀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오히려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선수들은 좀 조정이 오길 기다리는데 오히려 선수들이 지금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장이 됐어. 근데 이제 내용을 알고 보면 다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다 이유는 있고 근본적인 거는 달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화 때문에. 달러 약세라는 것이 시장 모두를 다 지금 들어 올리는 분위기고 그 뒤에 재료는 뭐 백신이나 이런 건 다 허접한 재료일 뿐이에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바이든의 달러 효과, 바이든 효과로 달러를 퍼내고 있다. 뭐 이건 정규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했고 트럼프하고 바이든은 색깔이 좀 다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코로나 때문에 돈을 써야 되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윤정기로 돈을 막 찍어내는 게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다음에 재무부는 국채라는 걸 발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야 서로 맞바꾸는 거야. 그런 와중에 돈이 풀린다라고 이제 착시를 주고 실제 숫자상으로는 막 찍어줘요. 통장에 여러분들 돈 잔고 얼마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돌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도 세입, 세출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세수가 들어와야 세금을 걷는 것만큼 또 쓰는 거. 근데 국가는 이익을 남기는 집단은 아니지. 더 많이 걷고 적게 써가지고 플러스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야, 국가는. 기업은 이익을 남겨야 되고 개인도 이익을 남겨야 되지만. 근데 항상 적자를 좀 보는 형태가 되는데 적자가 너무 커지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잖아.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적자 폭을 대중국 관세, 중국을 막 때려가지고 세금을 좀 더 삥 뜯는 그걸의 형태였다면은 바이든은 조금 색깔은 달라. 근데 내나 똑같아. 적자를 많이 낼 수는 없는 거고 내년도나 아니면 바이든 체제가 됐을 때도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요. 근데 이제 국채를 발행하려면은 국채도 이자를 줘야 된다고. 그 국채를 누군가 살 거 아니야. 뭐 미국이 발행한 거를 대부분 옛날에 일본이 다 많이 사가고 중국도 많이 사가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러면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쿠폰이라 그래서 이자를 줍니다. 근데 그 이자를 많이 주면은 안 되잖아. 그럼 이자를 낮춰야 되지. 그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준금리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금리에 그게 맞춰져요. 근데 지금 시장금리가 백신 때문에 후 올라갔어. 경기가 정상화될 것 같으니까 금리도 정상화돼서 시장금리가 막 올라갔어. 정책금리나 기준금리는 저 밑에 붙어놨는데 제로로. 시장금리가 0.9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걸 다시 끄집어내려야 돼.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달러가 약해야 돼. 그래서 달러를 밖으로 막 던지는 거야. 퍼낸다고. 그러니까 바이든은 트럼프하고는 좀 다르게 달러를 밖으로 빼. 그래가지고 그 빼낸 달러들이 어딘가는 가야 되는데 수익성 좋은 데가 아시아거든.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에 딱 나온 뉴스지만 뉴스 한 줄로 보면 우린 딱 알아. 중국이 LPR 금리를 동결했어. 7개월째. LPR은 중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대출 우대 금리. 하여튼 중국이 그거를 7개월째 동결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과 우리나라와 아시아 쪽은 기준금리 인하가 더 이상 없는 거로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약간 픽싱되어 있는 금리가 좀 이자율이 좋단 말이지. 그 얘기는 코로나를 잘 방역하고 있다. 이걸로 반증이 돼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그러면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기준금리를 더 떨어뜨리지 않고 동결해 놨기 때문에 달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익이 남는 상대입니다. 그럼 달러가 들어오면은 원화로 바꿔. 달러 매도,
원화 매수.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이 떨어져. 외워.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가 절상이 돼.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일단은 환율에서 이익이 어느 정도 답보가 됩니다. 구조가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삽니다. 삼성전자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뒤에 이유가 붙어요. 반도체 내년도에 슈퍼 빅 사이클 막 이렇게.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하여튼 로직은 이래.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안 떨어져. 코로나고 뭐 나발이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 버티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은 주식시장은 막 버텨야 되는 게 좀 희한할 정도인데 계속 재료들을 만들어서 붙이죠. 목요일날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또 훅 땡겨놓은 거는 테슬라 스퀴즈 요 얘기가 등장했어요. 테슬라는 다 알 거 아니야, 그지? 테슬라가 일반 주발린이 왔네. 주발린 와 있습니다. 그 테슬라 주발린 알 거 아니야, 그지? 테슬라도 이게 내년도에 S&P 500 지수에 편입이 돼요. 결정이 났어. 원래는 사실 편입이 안 되는 게 정상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차를 팔아가지고 이익을 내질 못해. 아직은. 그냥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팔아가지고 이익을 내. S&P에서 받아주질 않다가 진짜 받아주기 시작했어. 받아준다고 했어. 그러면은 이제 S&P에 들어가면은 S&P 500이라는 거를 계속 벤치마킹하는 따라다니는 인덱스 펀드들이 있어요. 인덱스 펀드나 뮤추얼 펀드나 큰 굵직한 펀드들은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근데 주가가 좀 떨어지면 살라 그랬는데 안 떨어져. 처음에 왜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뭐 호가창에 10,000원이 있고 1,100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1,100원에 살 거냐 아니면 9,900원에 살 거냐. 그럼 대부분 인간 심리가 좀 싸게 사고 싶기 때문에 밑에다가 주문을 내놓지. 똑같아 펀드들도. 테슬라가 야 좀 떨어지지 않겠어? 밑에다 냈는데 계속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서 사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스퀴즈. 약간 속임수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시가총액도 비중도 크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라가고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다우지수도 따라가고 막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주가가 안 떨어져요. 코로나는 계속 확산되고 뭐 난리지. 나왔다고 해서 그런 것도 기대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백신이 약간 좀 의문점이 많이 들어. 내가 뭐 전문적인 생리학자나 의학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내용을 쭉 여러분들도 다 기사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번에 나온 코로나 백신 그 파이자와 독일 기업이죠. 바이오엔테크놀로지, 바이오엔테크. 그다음에 모더나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들 많아, 되게 많아. 우리나라도 있지. 뭐 제넥신이 약간 좀 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백신의 지금 구조는 대부분 다 똑같은 것 같아. 원리가. 그게 뭐냐면은 mRNA 이런 구조입니다. 메신저 RNA. DNA는 알지? RNA. 뭐라고? 방탄이라고? mRNA 구조로 메신저 RN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DNA는 두 가닥이에요. 이렇게 그림 봤잖아. DNA는 두 가닥이고 RNA는 한 가닥이야. 그러면은 이 기술이 그래도 발달해서 코로나 19의 그 DNA 구조를 보니까 얘가 한 가닥짜리인데 사람 몸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붙어가지고 질병을 일으키는 거지. 요 한 가닥짜리 RNA 구조를 그래도 분석을 했어. 보통의 일반적인 백신은 항원을 죽여 참여시키거나 항원을 되게 힘없이 낮춘 다음에 사람 몸에 지급을 해. 그러면 항체가 생겨. 그러니까 면역이 생긴단 말이지. 근데 요번에 백신 같은 경우는 그 RNA 구조의 한 가닥짜리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그 메신저입니다. 그걸로 사람한테 넣어. 그러면 사람이 뭔가 이 한 가닥짜리가 들어왔잖아. 그래갖고 얘가 이제 조합이 돼서 항원 자체가 사람 몸에서 생겨. 그 다음에 항체가 생기고. 이게 백신이 되는 구조거든.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 구조를 원래는 그 암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디벨롭했던 기술인데 이거를 이번에 백신 기술로 적용을 했어. 뒤집어 얘기하면 결국은 암도 정복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 암이 정복이 될까? 쉽지 않잖아. 몇 년, 수십 년 동안 지금 언젠간 정복되겠지만 어려웠던 거거든. 그러니까 백신이 딱 300일 만에 나오기가 되게 어려웠을 텐데 일단 나왔다고 자창을 하고 테스트 해보니까 이런 반응이 있어요라고
파이자나 모더나나 다 발표를 하잖아. 항상 퀘스천 마크는 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보도가 크진 않지만 일부 부작용은 있어. 팔에 맞을 때 팔이 있다만 타조할만해졌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렇지. 이게 RNA 구조가 분자적으로는 되게 불안정한 구조야. 뭐 그러니까 확실하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발표는 했고 사람들이 이제 뭐 앤서니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도 놀랍다. 되게 고무적인 일이고 희망적인 일이고 놀랍다라고는 하지만 데이터는 어딨냐? 데이터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지.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 방역과 경제는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을 선택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겠지. 힘들겠지. 그런데도 주가는 안 떨어지고 오른단 말이지. 그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지금 그래서 몇 주째 지금 헷갈리고 모르겠어요라고 하잖아. 상식으로 잘 이해는 안 되는데도 주가는 올라가. 기대감이라는 게 매일 아침마다 나오는 뉴스야. 뭐가 좀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은 기대감. 뭐 백신 기대감, 뭐 경기 정상화 기대감, 그게 딜레이 되면은 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냥 다 기대감이야. 그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 쌓아가는 거니까 모르겠다 진짜 이건 어디까지 가는? 갈 때까지 가봐야지 뭐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도 달려들 상황이라기보다는 조심히.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올라가는 시장에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건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선택은 알아서 하시고 피킹을 잘해야지. 종목 피킹, 기업 피킹을 해서 살아남는 전략. 근데 장기 투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번 주라면은 여기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 뭐 몰빵 이렇게 조금 뭐 계속 이건 못 하겠네. 단기적 대응이 지금 가장 적절한 거네 어떻게 보면. 단타치라는 얘기밖에 더 되나 씨. 그러니까 꼭 단타라기보다는 그렇지.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알아서 할게요.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걸로도 주식이 움직이네. 당연하죠. 기대 심리잖아. 소비 시즌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의 왕이 국무부장이 온다니까 그럼 뒤에 시진핑도 오나? 그러니까 국가 수반이 방한을 할 때는 선물을 반드시 가져오게 돼 있어.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아. 물론 도자기 이런 거 말고 정책적으로 뭔가 꼬여 있는 것들을 그렇지. 그게 대부분 이제 사드, 뭐 한한령의 일부를 완화해주는 카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다 생각해서 미리 주식을 사잖아.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그런 것처럼 소비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은 중국의 쌍십절, 11월 11일 날 알리바바에서 몇 분에 얼마 막 이런 거 하잖아 이벤트로.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사이버 먼데이도 그렇고. 사이버 먼데이가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언택으로 주문 좀 많이 더 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은 주머니가 가벼워졌어요. 지갑이 얇아졌어. 그거는 또 이제 정책적으로는 급여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실업 수당하고 미국은 공짜로 돈 좀 많이 줍니다. 꽤 많이 줘. 주급으로 600불인가? 60만 원 돈이잖아. 커. 직업을 안 구하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 돈 주잖아. 그러면 그걸로 이제 생필품 사고 과학에 따르면 뭐 텔레비전 큰 거 사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급여 지원 프로그램이 거의 종료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을 더 연장하자. 그다음에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을 장기물로 돌리자. 막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이제 건의를 했어. 그랬더니 미국 재무부에서 안 돼. 이렇게 된 거야. 왜냐하면 이 재정이 자꾸 펑크가 나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한테 지금 삥 뜯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손 놓고 있잖아. 손 놓고 있단 말이야. 거기에 중국은 지금 뭉쳤어. 그 RCEP이라고 하는데 좀 찾아보세요. RCEP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아시안 15개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의 일종으로 관세를 낮추고 교육을 늘리자라고 중국 주도하에 RCEP을 체결했는데 한국이 가서 서명했어요. 미국은 환태평양 무역협정 TPP라고 합니다. 요게 두 개가 나눠져 있었거든. 사실은 대립된 각이었는데 중국이 먼저 탁 치고 나왔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이건 트럼프건 트럼프는 지금 손 놓고 있고 바이든도 꼴 같지 않거든. 왜 중국이 그걸 하냐면은 달러를 이때 한번 흔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중국은 언제나 소원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흔들어 놓고 싶어.
저걸 붕괴시켜야지만이 자기네들 위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의 절대적인 힘은 군사력에서도 나오고 미국의 힘. 근데 아까 했잖아. 미국의 달러를 퍼낸다고 그랬는데 미국의 최대의 수출 품목은 달러입니다. 달러 풀어. 수출해. 그리고서는 물건을 가져와.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달러를 걷어들이고 뭐 양털깎기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거에 흔들리기 싫으니까 중국이 자꾸 위안화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안 쪽을 모으고 싶은 거지. 미국이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누가 뭐 이런 것처럼 실제 바이든이라고는 하지만 트럼프 계속 앉아 있잖아. 이런 짓단 말이야. 땡깡 부리고 있지. 하여튼 그랬어. 근데 미국 재무부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하고 연준하고 약간 트러블이 그러니까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가 지금 깊이가 달라져가지고 조금 애리까리해. 근데 미국은 지금 자꾸 화합되지 않는 느낌을 주지. 근데 미국 주시장이 버티잖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미국은 체제 대통령도 지금 둘로 쪼개져 있고 정권 안 이양해주고 방도 안 빼고 땡깡 부리고 있고 뭐 틈만 나면은 뭘 터뜨리려고 자꾸 하고 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아직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면은 전쟁, 수정헌법 얘기했잖아. 근데 실제 전쟁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이란 타격하려고 그랬잖아. 뉴스 나왔잖아. 근데 이제 보좌관들이 뜯어 말려가지고 그거는 잘못하면 전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SDI는 잘 아는 2차 전지지. 2차 전지가 의외로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아. 중국의 전기차 업체 니오 3대 전기차 업체가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 실제 판매 대수 보면은 얼마 안 돼요. 아직 전기차가. 근데 시가총액은 니오의 시가총액이 GM 시가총액보다 높을 거야 아마. 제너럴 모터스가 예를 들어서 1년간 뭐 300만 대를 판다. 수치가 지금 정확치 않아서 1년간 판매 대수가 300만 대면은 니오는 3만 대? 그러니까 100분의 1도 못 파는데 시가총액은 더 비싸단 말이지. 그러면 거품일 수도 있어. 근데 그만큼 교체되는 전기차로 이게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가격에 녹이는 거거든. 그 얘기는 이제 배터리도 그만큼 엄청 쓰인다는 거잖아. 배터리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건 좀 비싸고 이수화학을 샀는데 이수화. 12,000원 후반대에 샀는데 15,000원 중반대에 있으니까 너무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아? 무서워서. 뭐 무서워? 조금밖에 안 올라서 무서워? 아니 이게 너무 고점까지 찍어버리니까. 아니야. 더 가져가는 거지. 그럼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수화학은 지금 보니까 뭐 액면가 5,000원이네. 액면가라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주발이 스스로 찾아보시고 주권을 발행할 때 액면가를 정해줘요. 시가총액 3,500억. 물론 이제 이익과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은 좀 높을 겁니다. PER이라고 하는 주가 수익 비율인데 그러니까 미래의 이익이 날 거를 지금 막 땡겨와서 주가를 프라이싱했기 때문에 가격을. 그래서 주발린이 얘기하는 너무 겁나 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전기차의 규모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이든 체제가 되면은 환경 이슈가 크잖아.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 사람들은 결국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 코로나도 환경 때문에 생겨난 문제다라고 인식하면은 환경을 더 강하게 하겠지.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들이 더 오그라들고 전기차가 더 확산되고 차뿐만이 아니라 전기로 뭐든지 다 배도 전기로 할 수 있고 해상에 뭐 항공기도 마찬가지지. 지금 우리나라 전기 뭐 드론 택시 이런 것도 현대차 하잖아. 그러니까 전기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배터리는 이제 뭐 계속 각광을 받겠지. 용량 자체는 기술적으로 거의 지금 맥스 한 단계의 맥스라고 하지만 반도체도 그랬었어요. 무어의 법칙처럼 몇 년마다 몇 배로 집적도가 높아가고 메모리 저장 용량이 늘어나듯이 배터리도 기술이 조금씩 더 진일보하면은 더 막 압축을 시켜서 할 겁니다. 반도체 시장보다 더 커질 거라는 뭐 얘기들도 뭐 있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거기는 먹을 거리가 있어요. 반도체는 그들끼리 아주 스크럽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숟가락을 디빌기가 되게 어려워. 패밀리 안에 속해 있으면은 이제 이익이 날 건데 한동안은 같이 굶고 막 이래. 배터리는 아직은 진입할 수 있는 것들이 이 표현이 이상하다 이게. 그런 것들이 넓어요. 가능성의 땅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을 닥치고 사자라는 얘기가 이제 여의도에서 돌았어요. 목요일날. 그 닥사라고 합니다. 닥치고 사. 에코프로비엠. 근데 사라는 거 아닙니다. 난 몰라.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일단 올랐는데
많이 올랐다고 해서 더 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이유가 있고 강한 시세는 오히려 더 거기가 좋다. 그래서 뭐 사람들 얘기하잖아. 대장주를 사고 업종 대표주를 사고 강한 놈이 제일 강하고 조정받을 때는 또 적게 떨어지고 그래서 제일 1등 주식들을 보는 것이 맞겠지. 그래서 LG화학, 삼성, SDI를 제일 원탑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건 진짜 나 비싸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IT는 뭐 이미 여러 번 얘기 많이 했잖아. 뭐 우리 그 생방송 코너에 나중에 기회 되면은 우리 이영수 대표 한번 모시죠. 반도체와 IT는 뭐 선수지. 전자신문 기자를 했고 애널리스트에 준하는 만큼 인포메이션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 필드라는 거는 이제 산업에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들이 제일 진짜 리얼리티한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듣는 걸로는 전달하는 메신저 mRNA 불완전한 불완전한 백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요즘처럼 또 피곤에 쩔어 있을 때는 공부도 잘 못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좀 어눌한 걸로 재미없이 해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오테크닉스가 제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IT 장비, 소재 장비 부품을 본다면은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이제 또 늘 많이 얘기했던 거 뭐 이번 주에는 뉴파워프라우즈마가 한 번 더 치지 않을까? 노바텍은 이미 뭐 저 세상으로 갔구나. 그러니까 월덱스 뭐 LOT 베큐um 또 금요일 아침에 이제 김영민 매니저가 또 뭐 얘기했지만 뭐 디바이스 ENG 이게 또 이미 또 금요일 날 올랐네. 우주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나 스마트폰 쪽은 조금 까리해. 특히 디스플레이는 좀 당분간은 좀 안 보는 게 좋겠어.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이제 OLED와 관련된 건데 뭐 OLED 관련주라고 많이들 들어볼 수 있는데 그런 주식들은 조금 내년도까지는 좀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는 걸로. 차라리 반도체나 뭐 반도체도 DRAM, NAND, 시스템 LSI라고 하지만 그렇게 언급되는 기업들을 위주로만 국한하고 핸드셋, 스마트폰은 좀 아리까리해. 아이폰 12도 나오고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 중에 팬 에디션도 나왔잖아. 근데 좀 급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너무 빨리 나온 거. 기능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그렇습니다. 잠금 화면 장치 터치 불량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핑크색으로 나오는 그리고 화면이 막 깜빡깜빡거리는 번개 현상 같은 거. 그다음에 밝기가 이제 균일하지 못하고 한쪽에 붉은 빛이 나오는 벚꽃 현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에 보면은 카메라랜다 디스플레이 보면은 야밤에 딱 꺼놓으면 이쪽에서 약간 빛이 나오는 빛샘 현상 이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너무 뚝딱뚝딱 막 만들어내고 삼성이 플렉스폰이나 롤러블이란다. 폴더블 폰은 내놨기 때문에 아이폰도 쫓아가야 되니까 막 뭘 서두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불만이 좀 있고 너무 내놓는 시기도 좀 그랬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는 애플 주식에 대해서 숏 의견을 내요. 그리고 실제 워렌 버핏도 애플을 팔았어 주식을. 그리고선 바이오를 샀어. 워렌 버핏도 애플 팔고 바이오 사고 그런 애들이 많아. 근데 카메라는 유효해요? 저번 주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유일하게 카메라에나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나 나무 쪽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카메라 전쟁만 해. 카메라 전쟁만. 카메라는 유효합니다. 동훈아나텍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OIS라고 하는 손떨림. 그 OIS 칩을 모듈 업체에다가 줘서 모듈 업체가 이제 또 다시 완성체에 들어가고 하는데 뭐 엠스넥스에도 들어가고 뭐 자화전자에도 들어가고 바이오는 셀레믹스라는 기업 신규 상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셀은 아니고 셀레믹스. 발음이 어렵네. 셀레믹스. 신금투의 이동건 애널이 좀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은데 신금투 맞나? 소속하고 이게 또 착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맞을 겁니다. 제약바이오 이동건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를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NGS 기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NGS는 이제 New Generation Sequence의 약자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시퀀스는 염기 서열 시퀀스라 그래요. 이번에 코비드-19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 시퀀스를 먼저 공개를 중국이 해줬기 때문에
백신을 그래도 빨리 착수할 수 있었던 동인이 됐어요. 하여튼 그 NGS라는 기반으로 유전체 분석, 타켓 시퀀싱 뭐 이런 용어도 있고, 내가 보는 거는 이 유전체 분석을 하려면은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메인 핵심 장비가 미국의 일루미나사의 유전체 분석 장비입니다. 근데 일루미나사의 장비는 돈 있다고 가서 살 수가 없어요. 허가가 나야 되는 특수한 장비야. 약간 전략 자산처럼 미국이 까다롭게 굴어요. 그러니까 돈 싸주고 가서 주세요 이런다고 주는 게 아니라 장비를 생산하는 그 대수도 한계가 있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장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셀레믹스는 NGS 타겟팅하는 이 키트가 일루미나 장비가 있어야 될 텐데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 일루미나 장비 가지고 있는 데가 마크로젠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바이오 회사 중에는.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셀레믹스가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상품화 시키는 것들이 나온 거지. 바이오는 막 계속 뭐 어레인지만 하고 우리가 착수했고 가능성 있고 이런 거다 하다가 돈 다 까먹으면은 나중에 증자하고 막 이런다고. 돈 없어요 그러다가. 하여튼 근데 뭐 얘네는 지금 수익성이 나는 회사 셀레믹스. 이동건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타켓 캡처 키트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은 6곳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셀레믹스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남의 얘기를 내 것화 시키는 건 내가 또 못하잖아. 양심에 찔려가지고. 근데 앵커님의 그 리포트를 보니 가능성이 높다. 또 공부를 해보세요. 제가요? 알겠습니다. 전기차 얘기했지만 수소차도 이제 뭐 많이 이슈되죠. 그때 현기차, 현대차, 기아차. 차량이건 배건 중량이 크잖아. 라이트가 가볍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무거운 거를 움직이려는 에너지가 높아야 되겠지. 그럼 배터리 힘이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 출력이. 그 출력을 높이는 것 중에 전기차는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뭐 전해질, 그다음에 구도하는 거 이런 거지만 수소는 공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현대차의 광고를 보면은 왜 먼지가 잔뜩 껴 있는데 미세먼지가 차가 쫙 지나가면은 하얘져 먼지가. 광고 못 봤어? 수소차가 공기를 흡입하고 안에서 어떤 형식으로 수소 에너지를 출력을 한 다음에 맑은 공기와 물이 나온단 말이야. 내연기관 차들이 출력을 할 때 슈퍼카들 보면은 앞에 라디에이터하고 공기 흡입하는 거 하고 이렇게 보이지. 공기와 연료가 만나서 완전 연소가 되면은 출력이 빵 높아져. 거기다가 이제 뭔가의 고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은 공기를 빡 흡입을 해야 돼. 그것을 전문용어로 슈퍼차저의 개념이라고 해. 쉽게 얘기하면은 고기를 굽는데 불빛이잖아. 그지? 뭐가 있고 참 수치 있고. 그러면 막 불을 하든 불구멍을 수축구멍을 열든지 공기를 넣어야 될 거 아니니. 그게 타잖아. 불이 확 올라오잖아. 자동차도 전기차는 좀 다르지만 수소차는 공기 흡입이 필요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슈퍼차저 관련 기업을 좀 찾아보면 될 거야. 뉴로스입니다. 뉴로스. 정책이 이제 계속 뭐 말 발표하잖아. 그러면 수소차 이슈가 될 때 이런 공기 압축기 하면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한라공주, 뭐 만두 그런 거는 또 괜찮아요. 네. 한온 시스템, 있는 거죠. 네, 한온 시스템, 한라공주 뭐 다. 하다못해 자화전자도 PTC 히터도 있고 자화전자 하는 게 되게 많아. 카메라 쪽에 액추에이터, 이렇게 렌즈 왔다 갔다 하는 액추에이터. 뿐만이 아니라 자화전자 많이 있어요. 오토포커싱 하는 AF 그런 걸로 이슈가 있고 잘 팔릴 겁니다. 실적 좋아질 거고. 지난번에 뭐 아시아나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대박인데? 정보력이 대단한 것 같아. 그때 뭐 필라홀딩스도 물어봤었잖아. 많이 올랐고. 또 뭐 있어요 좀? 야, 제가 나보다 종목 낫다 야. 그럼 오늘 이사 얘기했어요. 이수화. 봅시다 다음 주에. 요즘에 항공이 왜 다 그렇게 오르는지. 항공, 왜 이렇게 다 올라요? LCC라고 하는 저가 항공사들. 첫 번째는 백신일 거고, 백신이 나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고, 백신이 안 나오니까 항공업체 산업 자체가 영원히 사양할 수는 없잖아. 비행기 언젠간 타야 되겠지.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코로나가 결국엔 또 막 이렇게 된다고 해도 어떻게든지 방역을 강화하더라도 타겠지.
아니면 화물 운송을 하든지 그러니까 하여튼 백신 이슈 때문에 항공사가 좀 회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움직인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의 합병, 그거는 논란이 많습니다. 따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스타항공도 지금 이제 결국은 야 아시아나만 살려? 우리는 항공사 아니야? 우리도 똑같은 항공사인데. 그랬더니 이제 형평성의 논리. 그래서 이제 저가 항공사들 제주항공, 에어부산 많지. 거기에 이제 또 일부 그 신규 허가 내준 데도 있어요. 플라이 양양 같은데, 플라이 강원. 그런데도 지금 뭐 영업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 사람 못 뽑아놨고. 그렇지. 그런 것들도 뭐 어쨌거나 일정 기간은 살아날 수 있게끔 정부가 보조를 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때문에 주가가 이제 움직였죠. 근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는 내가 봤을 때는 뭐 좀 그래. 비유 자체가 좀 그렇지만 물론 이제 대주주의 논란이 있어서 결국에는 조은태 회장의 경영권을 보호해 주는 거야. 항공사는 기본적으로 부채가 높아요. 비행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 통으로 다 돈 주고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 할부, 리스, 그럼요. 장기, 뭐 렌탈, 비행기 똑같아. 다 장기 할부야. 그러면 이쪽에서는 부채가 많잖아. 항공사들은 빚이 많단 말이야. 대한항공의 부채가 엄청나겠지. 아시아나의 부채도 엄청나겠지. 이게 잘못하면 똥에다가 더 큰 똥을 붙여가지고 완전 슈퍼 똥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웃기지 않냐? 요즘 뭐 항공 상품이 이제 그 빙 한번 돌아가고 면세점 들어갔다 나오고 기내식 먹고, 그게 좋은가? 뭐 개인적인 성향이겠지만 난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러면서 딱 표방하는 게 이거잖아.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이나 특혜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조정 안 해요 라고 하잖아. 그 말이 좀 안 돼. 부채가 그렇게 뚱뚱한데 재무적으로 털어내려면 제일 쉬운 거는 사람부터 잘라내면 돼. 비용 줄이고 인건비 안 주고, 그러니까 무급 휴직 막 이런 거 시키고. 그럼 사람이 1년 동안 돈 안 받고 일해? 일을 안 하더라도 돈이 없어. 그러면 나가라는 얘기랑 똑같잖아. 그럼 나 알바라도 하든지 뭐 편의점에서 뭘 하든 아니면 뭐 택배라도 해서 해야 되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법리상으로 잘 안 돼. 네. 그 못하게 한다. 잡이 2개가 되거나 뭐 이렇게. 품위 뭐 그런 그렇지. 것도 있고. 항공사 직원으로서 어떻게 택배 일을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안 맞잖아 앞뒤가. 기회는 항상 오니까 에브리 위크 에브리 데이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있거나 하나 하지는 않아요. 저도 이렇게 막 두루뭉술하고 막 이렇게 멈칫멈칫하는 거는 딱히 보이는 게 없을 때, 이것과 저것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아. 그냥 무조건 고라고만 외칠 수도 없어서 뭐가 보이면은 또 딱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우리 주발린이 가르쳐줬어.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